그 계약하고 첫 수업할 때 그 영어 수업 할 거 아니야. 그때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빠르게 알려줘야 되거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시험 범위를 확정하셔야 되는데 고3 영어 선생님들은 회의를 엄청 늦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스스로 서로가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르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시험 범위를 알아오는 게 여러분의 임무고, 또 주말까지 저번 주 주말에 풀었던 수능 특강 테스트 2일 그거 전체 다 구조 파악한 다음에 그거 답근거리 찾아오는 게 숙제다. 왜냐면 너네 저번 주말 끝나고부터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하는 게 없어 사실 지금. 뭐 이거 구조 파악하는 거 한 뭐 2, 30분이면 할 거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넓게 내준 거거든. 좀 나눠서 하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읽으면서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곧 시험 한 달 전이고 그러면 또 범위 엄청 많아서 버거워질 테니까는 미리미리 학습하는 걸로 하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어가 객관식 100%고 문제 수가 많아서 끝까지 못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미리미리 읽어보는 게 중요해. 아마 본문 변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단 본문 변형이 될지 안 될지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범위가 워낙 방대하니까. 테스트 1이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25년도 3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뭘 말하려고 했을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 정도? 그 다음 주말에는 그 지문 7개 진도 나갈 거니까 그 순서대로 뒤에 7개 구조 파악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까지 그거 테스트 프린트 나눠줬던 거 있잖아. 수특 단어. 그거 전부 다 완성해서 갖고 오고, 못 쓴 단어는 항상 그랬듯이 스펠링이랑 한글도 2번씩 써오면 된다. 워크북은 받는 대로 하면 된다. 어법 워크북은 나오는 대로 나눠줄 테니까 해석 워크북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간식이 안 나와요. 응? 주간식이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왔어. 너네 근데 3년 내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가 봐요. 주간식 그러게 너무 양이 방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고민해볼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그 게이트웨이 우리가 풀었던 그 수능 22번에 해당하는 거고, 이 2번 문장에서 디스 도메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 데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연필로 그 화살표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문장에 세 번째 줄에 this way, 왜 그가 이런 방식으로 느끼는지에서 이러한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마지막 줄에 이 and 등위 접속 사이로 병렬되는 것, 6번 문장의 마지막 줄에 and improper에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것, 그 다음 1번 지문에서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it 있죠. it ability에서 it는 소유격이거든. 근데 이 소유격을 아직도 그것이라는 뜻이야. 단수 명사의 소유를 의미하니까 it고, 복수면은 어떤 형태를 썼겠냐? their이겠죠. his, her, our.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 it는 단수 명사의 소유격을 의미하는 거다. it. 그러니까 it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문맥상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4번 문장에 첫 번째 줄에 such responses, 이러한 응답이라는 게 어떠한 응답인지를 이제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수업을 할 때 물어볼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마지막 그 밑에 있는 they, 그것들이 indicator, 지표일지도 모른다는데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있는 마지막 대명사인 이 them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interpret의 목적어인 them. 그 다음 3번 문장에 이 대명사 it이 지칭하는 것,
3번 문장에 experience it에서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이 they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if 부사절에 they가 지칭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것을 이 밑에 그대로 쓰면 되거든. 일단 얘들아, 도우즈로 지칭한다는 게 단수 명사를 의미하냐 복수 명사를 의미하냐? 복수 명사를 의미하는 거다. 단수였으면 뭘로 썼겠냐? 이행문 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 나오잖아. 뒤질래 진짜. 대시죠? 대시지. 대시 단수고 복수 형태가 도우즈잖아.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건 뒤쓰고 복수 형태는 뒤진 거고. 이거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라. 이게 단수 형태고 이게 복수 형태인 거야. 이게 짝을 이루는 거야. 이런 거를 모르니까 너네가 원하는 고지로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미세한 것들 때문에. 응? 대신 단수, 멀리 있는 거 저것, 도우즈 그것들, 단수 형태 디스, 그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복수 형태 이것들. 이거는 뭐 고등학교 올라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죠.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명사 파트 나올 때.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특정 명사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를 복원시킬 때는 무조건 정관사 덜을 붙여야 된다.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일단 문법적으로 얘를 뭘로 바꾸면 틀릴까? 이거 해석을 통해서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문상이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해석을 하지 않고 대충 본다면 그 내신에서 문법 문제를 출제하신다면 도우즈를 뭘로 바꿀 것 같아? 대수로 바꾸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적 개념이 빈약하면 이게 왜 틀린지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대충 눈으로만 보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유의해라. 그 다음 여기에서는 그 9번 문장에 소댓 구문이 나오잖아. 소댓 구문은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2개 치는 걸로 하기로 했고 빨간 펜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결과의 접속사 대시죠. 이러한 패턴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서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대절이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스 패턴은 무엇인지 한글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패턴이라는 게 강력하다는데 이게 바로 어떠한 패턴인지. 그 다음 마지막 질문. 3번 문장에 그 디스얼지, 이러한 충동이라는 게 어떠한 충동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only so much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얘는 그냥 한 단어로 하면은 limited가 되는 거다. limited. 제한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쓴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시계로 40분에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24분이거든. 답변을 전부 다 아이고 힘드네. 같이 한번 보면은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1번. 또 다른 거 고른 사람? 몇 번? 2번? 1번, 6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 굳이 하나가 아니어도 되니까. 1번 문장의 주어는 the ability죠. 그 다음에 동사는 멀리 있으니까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여기에 나오는 구두점은 대시잖아. 결국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겠다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건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양한 감정의 어휘를 갖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인과관계죠. 원인과 그 결과를, 그 감정에 대한. 누군가가 감정을 되게 잘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일단 너네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를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돼. 맨날 뭐 개 좋아, 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뭐 너무 기쁘다, 벅차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너네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떨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구나. 특히나 relevant, 중요하답니다. 그 집단 환경에서.
일단은 relevant는 뭐 관련 있는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는데 나는 중요한이라고 해석하거든. 그러면은 거의 쉽게 이해되더라고. 관련 있는? 보다는 중요한 relevant. individuals 개인들 있잖아. 근데 어떤 개인들이냐면 skilled 되게 능숙한 개인들이죠. 이러한 영역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나 기분 같은 거.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 그 다음에 기분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뚱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이런 걸로 상대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facilitate 이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그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의 여지가 없겠죠. 타인과의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기서 그러면 이러한 영역은 1번 문장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그쵸? 결국에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어제는 to부터 emotions로 했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결국엔 이건 순서별 문장삽입 문제가 한 8개 이상 출제되거든.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출제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문을 전체적으로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흐름을 보는 거죠. 연결어는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쳐라. 나는 더 이상 치지 않을 거다. 그들은 more likely to 더 가능성이 있답니다. 행동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냐면은 그들 자신의 이제 욕구를 수용하는 거죠. 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즉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알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욕구까지도 이제 수용을 해주는 거야. 그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거 앞문장에 individuals겠죠. 2번 형광펜으로.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 걸 알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도 포용하고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집단 갈등 그 상황에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멤버 있잖아. 근데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을 이해하는. 즉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표현하겠죠.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이러한 방식으로 느끼는지. 여기서 이러한 방식이 얘기하는 거는 그가 느끼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앞에 나온 how.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늦었어. 그럼 그 친구가 늦은 the problem, 지각의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겠죠. How he feels about the problem.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y he feels this way. 화가 내가 왜 나냐고? 내 시간이 중요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lso 추가 첨가의 의미가 있으니까는 나올 때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그 글의 흐름을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또한 어때? Take the perspective, 관점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집단 구성원의 관점을 취할 수가 있다. 이거 보니까는 위에랑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네. 여기 3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들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제 수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4번에서 얘기하는 건 나 자신의 욕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이 reacting, 반응하고 있는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을 만들어낸답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을 만들어내고 또한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건설적인 갈등의 해결책을.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뭐냐? 문장의 구성 성분이 목적어죠. 펑셔닝이랑 그쵸. resolution이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improved는 여기에서 형용사 역할로서 그룹 펑셔닝을 수식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문법적으로 틀리게 낸다면 어떤 형태로 출제하실 것 같아? 마치 엔드릴 사이로 동사가 병렬되는 것처럼 improve로 이건 정말 해석이 병행되어 있는데 해석이 그쵸. S를 붙여야죠. S를 붙여야 되네. 어제는 S 안 붙였는데 젠장 알아서 하겠죠?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쵸?
그럼 결국에 기업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마 뽑지 않을까. 그러면 6번이랑 1번을 그 주제문으로 하겠습니다. 뭐 기업으로 가지 않아도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죠. 조율을 잘하는. 선택지 2번이 답이죠. 2번. 감정이해의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한다. 이거 연재 한 줄 정리 한번 읽어볼래? 한 거? 지금 했던 게이트웨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까지 잘 헤아릴 수 있기에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등 집단에서 여러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답니다. 네. 그 다음. 얘는 주제문 1번으로 골랐냐 다? 그쵸? 문장이 4개밖에 없네. 이게 직역하면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일단은 higher prevalences 원래 만연함이거든? 너네 이거 워마에 나오지 않냐? prevalence 만연함 널리 퍼짐 유행 그러니까 뭔가가 널리 퍼져 있는 거네.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부정적인 것도 다 해당되나 봐. 이게 질병에서도 prevalence가 나오거든. 코로나 같은 만연해 있는 거 있잖아. 널리 퍼져 있는 거. 환경적 컨셔스네스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 회사의 환경적 평판이라는 게 그것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탤런트 명사. 그 인재를 채용하는 그러한 능력이죠. 여기서 이츠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컴퍼니죠. 컴퍼니. 컴퍼니. 단수니까 이츠로 받은 거고 얘를 대열로 쓰면 안 된다. 대열. 2번 문장에서는 저기 이렇게 큰 따옴표 말이 나오면은 직접 인용이거든. 여기에 나온 캠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직접 인용 뒤쪽에는 도치가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캠벨 said라고 해도 되고 뭐 이런 지금 본문상에 나온 대로 주어 동사가 바뀌어도 되고 캠벨 뒤쪽으로는 동격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안다고 얘기했대. 그쵸? 그것이 고용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be out ing 뜻 뭐뭐 하러 나가다. be out ing 뭐뭐 하러 나가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고용의 차이를 만드는 이 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reputation인 그 회사의 환경적 평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회사가 얼마나 환경을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한 평판 있잖아.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그 고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우리가 그 채용하러 나갔을 때 대학에 사람들은 물어봐. sustainability 그 지속 가능성이죠. 이거 자동차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 sustainable technology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크루터들은 일반 동사 강조죠. 진짜 얘기해. 우리의 그 포장지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그것이 is a draw 이목을 끄는 것이죠. 그 인재들에게 라고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procurement 조달 디렉터랍니다. 델 컴퓨터 제조회사죠. 그러니까 뭐 인력을 조달하는 사람인가 봐. 인적자원부에서 일하는지. 이 유니버시티의 스터디는 이게 worker priority 노동자 우선순위에 대한 그러한 이 대학의 연구라는 건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해프는 부분 표현이니까 스튜던트의 수일치. 거의 절반의 대학생들 45%가 said that이죠. 전명이 사이에 끼어든 거고 said that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포기할 거라고 얘기했대. 15% 더 높은 샐러리를 갖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떤 직업을 갖는 거냐면은 사회적 환경적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세계에서. 요렇게인가요? 요렇게 해왔니? 나 제대로 하고 있니? 동그라미를 하나만 놔두면 됐나? 되냐? 맞냐?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는 회사랑 115만 원 주는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100만 원 주는 회사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한다 하면은 100만 원 주는 회사로 간다고 대답한 거야. 심지어 대학생 중에 45%가.
naturally 물론 그러한 응답이라는 건 서베이에 대한 관련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may not 없을 수도 있답니다. 실제 행동과. 그러니까 서베이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115만 원 주는데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지표가 될 수 있답니다.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그러한 응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그러한 응답이라는 거는 3번 문장에 어디부터 표시하면 돼? 그쵸, 대절이죠. 2012 아래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너네 세대죠. 장차 이제 인력이 될. 우리가 그렇게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얘는 한 줄 정리 어떻게 했냐. 민서 한번 읽어볼래? 지원자들은 환경 평판이 좋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쵸.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너네 같은. 그 다음 이것도 뭐 엄청 공감이 가는 지문 중에 하나죠. 일단 1번 문장에서 이 두 번째 줄에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그쵸, how죠. how 의문사 절이죠. 그 다음에 situation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오른쪽은 의문사 절, 명사 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려나 2번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왼쪽은 명사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situation 오른쪽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인 뒤에 목적어가 없죠. 우리는 can 모두가 vulnerable 취약하다라고 외웠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의심에 취약하답니다. 즉 의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의심하기가 쉽다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취약하다는 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 취약하다는 건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다. 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나 스트레스에 영향 많이 받아. 이런 얘기죠. 취약하다는 뜻은. 우리 모두는 의심에 취약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belonging, 그 소속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순간에 무엇에 따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속해 있다고 찾는, 알게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는지에 따라서인데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situation이죠. situation. 그쵸? 그냥 친구랑 뭐 급식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나를 빼고 간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소외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가는. 결국엔 상황 자체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엄청나게 상처받는. 결국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도 그렇지만 후자로서 해석.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레그랑 내가 코인은 신조어를 만들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모르면 아마 지문을 이해를 아예 못할 수가 있거든. 갑자기 왜 동전이 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신조어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구나. 내가 어떤 용어를 새롭게 만들었거든. 그 소속 불확실성이랍니다. 근데 이게 지칭하기 위해서죠. 그 마음 상태, the state of mind. 근데 이게 어떤 마음 상태냐면 우리가 고통받는 거죠. 의심으로부터. 근데 어떤 의심이 드냐면 우리가 진짜로 수용이 될까? 특정 환경에서? 혹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고통받는 마음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서 소속감 불확실성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었답니다. 되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얘들아, 이 시지칭하는 거는 앞문장에서 나온 그쵸, uncertainty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도 학원에서 소속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너네도 학원, 학교,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가족 간에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 내가 이 가족에 제대로 그쵸 소속되어 있는지. 직장, 학교, 팬시 레스토랑, 심지어는 어떠한 카페 가서도 레스토랑에서도 그런 거 느낄 수가 있대. 내가 이 화려한 레스토랑에 소속이 되어 있나? 혹은 심지어는 brief social encounter, 짧은 사회적 그러한 만남에서도 그 뭐 소속 불확실성이라는 건 근데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이 5번 우리가 그 위협을 인식할 때 있잖아. 우리의 그 소속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집단에 속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시야라는 게 줄어들게 된답니다. 문맥상 중요한 단어의 3번 형광펜 칠게. shrink, 그 다음에 adverse, 바로 윗문장에 있었던 이 지문이 쉽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중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업 때 끝내버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듣는 게 편하거든. 6번 문장의 defensive,
그 다음에 밑에 문장에 incapable 이런 단어에 유의해라. 낱말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또 출제될 수 있거든. 8번 문장에 less 앞으로 less 칠 때는 반위어 안 써줄 거다. 지금 한 번만 써줄 거다. more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어색한지도 모를 수가 있어. sensitive의 반위어는 뭐겠냐? insensitive죠. 내용을 이해해야 돼.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less inclined to부터 challenges까지 이게 밑으로 가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약간 무슨 말인지. 이런 단어에 유의해서 내용을 보자면 도대체 내가 소속감을 못 느끼는 게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일단은 6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상황이라는 것을 되게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인 방식으로 되게 방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쉽게 뭐라고 추론하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소속감이 좀 약하다 그러면 반장을 할 수 없다. 내 능력이 없다. 그런 리더가 되거나 어떤 학습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e meant to 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딱 맞게 해석되진 않거든.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뭐뭐 하도록 의도되다. meant다. meant. 그 다음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 난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추론한다는 거다. 두 번째 대시 의미하는 건 동격 우리는 스스로도 이해를 못해. 그 타인들을 내가 속한 집단의 타인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두 번째로의 문제는 이해받지도 못하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소속감이 없는 경우에 우리는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쟤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나도 이해를 못 받으니까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거죠. 덜하는 거죠. 내 관점에 대해서. 특히나 만약에 그것들이 다르다면 그 다른 사람의 그것들과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겠냐? 그쵸, 비유스죠. 비유스. 그 다음에 도우즈를 복원시키면은 그쵸, 더 비유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겁내 예민해지는 거죠. 그 인식된 그 비판에 있어서. 그쵸? 내가 이미 소속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는 말을 해? 그럼 어때? 개 예민해지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곳이 내가 속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덜 예민해지잖아. 뭔가 인정하게 되고 바뀌려고 하는데 소속감이 없으면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percept도 얘 지금 형용사로서 criticism 수식해주는 거잖아. 얘도 마치 투부정사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라. perceive x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낼까?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애들 사람이 되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 시야가 엄청 좁아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엄청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도전을 받아들일 경향이 덜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때? 실패의 그 위험성을 제기하는 도전 있잖아.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 어떤 도전했다가 그거를 덜 한다는 게 되게 안전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야. 내가 집단 소속감이 없으니까 뭔가를 성장을 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행동하지 않고 되게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태도로 집단에서 활동한다는 얘기이고. 은율이는 한 줄 정리 어떻게 했냐? 한번 읽어볼래? 소속 불확실성은 집단에서 개인이 소외감을 느끼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쵸. 주제문은 몇 번으로 올랐어? 4번. 그쵸. 저도 4번. 결국에는 그 소속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이거는 뭐 그거죠. 좋은 거는 금방 있고 나쁜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지문인데 한 집단의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살펴보았답니다. 일상의 좋은 그리고 나쁜 이벤트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럼 좋고 나쁜 게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컴플리먼트, 칭찬을 받는 거죠. 너의 보스로부터. 그 다음에 나쁜 날씨. 그 다음에 getting stuck,
써줄게 뜻. 꼼짝 못하게 되다. 스톡의 원형이 뭘까? 스틱. 스티커 할 때 그 스틱이거든. 스톡. 그럼 직역하면은 달라붙어져 있는 거죠. 딱 달라붙어져 있는 거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교통에서 etc. 이건 우린 그 와닿진 않죠 사실. 운전을 안 하니까. 근데 놀랍지도 않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좋은 이벤트라는 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사람의 무드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네. 그 기분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건 bring의 과거 형태도 bring, brought, bring down 하면 남을 실망시키다. 혹은 의기소침하게 하다. 대표적인 나쁜 사건이 비전 프라이드에서 일어나는 게 그 엘베 걔네 끼우는 거 아니냐? 무슨 여행하는 거 같아 매번. 진짜 문제 있어 이 건물에. 하지만 그 경험의 듀레이션, 지속기간이라는 건 완전 다르답니다. 긍정적인 사건? 이건 짧거든? 근데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건 더 오래 남아. 한 연구에서 좋은 날을 갖는다는 거, 내가 오늘 기분 개 좋아. 그게 어떤 극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좋은 월요일이라는 거는 carry over to 무엇으로 이어지다. 내가 오늘 수요일날 기분 좀 좋았다고 목요일날 좋은 게 아니래. 여기에서 월화로 돼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형용사, 지속되는 영향력을 갖는답니다.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가 아닐지. 지속되는 sustainability. 그쵸? sustain. 계속 나오네. 즉 내가 월요일이 조금 운수가 나빴다? 그러면은 이게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우울한 화요일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 다음 날도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패턴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은 여겨진답니다. 인간 행동의 법칙이야. 그냥 이거는. 예외가 거의 없나 봐. 그럼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일단 뭘까? 그쵸? 디스 패턴이죠. 그럼 디스 패턴에 해당하는 건 혹시 몇 번 문장부터 봐야 될까? 4, 5. 그쵸? 근데 앞에서 찾아야 되니까 6, 7, 8. 그쵸? 6, 7, 8이지 왜? 앞문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10번 문장까지 읽는다면은 이게 6, 7, 8이어야 돼. 결국 좋은 날은 짧고 좋은 거는 짧게 가고 나쁜 건 길게 간다는 거를 포괄해야 10번 문장이 이제 흐름상 괜찮거든? 10번 문장이 그래야. 특히 히도닉 어시메스트리 이런 단어 어려우면 그냥 대충 읽는 애들 이거 큰일 난다. 무조건 읽을 수 있어야지 외워진다.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쾌락이라는 게 항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사라져버려. continuous satisfaction. 그 계속적인 만족감과 함께.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거기 마라탕집 갔다고 해봐. 그 마라탕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때마다 그 쾌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불쾌함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계속 좋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무감해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한편 고통이라는 건 지속돼. 끔찍한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시험 기간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 고통이라는 건 지속됩니다. persisting, 지속되는 불쾌한 그 조건 하에서. 즉 좋은 감정은 빨리 사라지고 나쁜 감정은 지속되는 건 아마 그 진화 원리상일 거거든. 왜냐면 인간이 나쁜 거를 기억해야지 이제 그거를 피할 수가 있거든.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거니까. 이거 한 줄 정리 시연이 뭘로 했냐? 어떻게 했어? 한번 읽어봐.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의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하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어? 10번. 10번. 원하는 걸로 하세요. 나는 3번 했는데 근데 3번보다 10번이 낫겠네. 3번은 다르다는 거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나마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지. 얘는 현재 한 줄 정리 어떻게 했냐? 세상에는 많은 변수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범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범주화에는 한계가 있다. 채영이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범주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실패해왔다. 그쵸. 인간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주제문은 몇 번으로 올라왔냐 얘들아. 5번 7번 또 14 13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알아서 치세요. 전 1하고 8번 했는데 뭐 알아서 해. 한 줄 정리 이미 다 다시 해야 되니까. 1번 사람들은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답니다. 그 범주를 정의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거든. 유징부터 세모가로다. 규칙을 사용해서. 이제 수능 특강 때부터 쉼표 없이 이렇게 분사구문이 자주 나오거든. 특히나 유징을 활용해서 자주 나오니까. 이투 가주어 진주어. 야 이거 자연스러운 인간의 목표야. 그 질서를 부과한 다음에 그 세계를 인식하는 게 결국에 동격? 결국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알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박스에 모든 것을 넣어야 할지, 모든 것이 어떠한 박스에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것. 결국에 범주를 박스로 비유하고 있네. 어떠한 앰비규어티, 불확실성도 없는 채로.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 너네가 새 학기가 되면은 친구들 만나면 어떻겠어?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 가까워지지 않고 싶은 친구,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혹은 범주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디서포인팅. 얘 뭘로 이행문에서 분사 파트에 있는 친구잖아. 얘 뭘로 바꾸면 안 돼? 디서포인티드. 감정 관련 동사. 실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망시키는 측면이 뭐냐면은 이러한 충동이라는 게 이제 실패한답니다. 거의 모든 시도에서. 여기서 이러한 충동이라는 거는 뭘까 하은아? 범주를 규정하는 뭐 어디부터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앞문장에서. 이번 문장이세요? 썼어 한글로? 왜요? 저 1번 문장에서 오는 것 같아요. 1번 define 카테고리로 했어? 그 다음 문장에서 찾아봐. to impose order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할게. 항상 그 앞문장에서 찾아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결국엔 순서별 문장 삽입 때문이거든. 대부분의 자연범주라는 것도 단순히 그 어떤 정의나 규칙을 갖고 있지 않는답니다. 이게 해석이 자연스럽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작동하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규칙이나 그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답니다. 결국엔 자연물도 제대로 이제 규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심지어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주라는 건 그 규칙 시스템 있잖아. 예를 들면 게임이나 리걸 시스템, 법체계, 그 다음에 공식적인 다이어그노스틱, 진단 범주에서 and the like,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거다. like가 비슷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비슷한 것, 기타 등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테고리라는 것도 제한된 그런 질서를 갖고 있답니다. 그 우주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것도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칼 자르듯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6번. 그 테스트 케이시스, 시험 사례라는 것들이 항상 있대. 항상 예외가 있잖아. 심지어 문법 규칙에도. 이게 어떤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거든. 불명확한,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냐. 규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거. 멤버십은 회원 자격.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명확한 범주의 회원 자격. 즉 들어맞지 않는 것, 어떤 범주에, 또는 just giving the wrong answer, 잘못된 답변을 주는 것. 나대의 법비죠. 나대의 법비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이 투죠. due to에서 걸리는 to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to due to는 전치사니까 동그란 괄호를 묶고, I believe는 삽입절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이것은 어떤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멍청해서가 아니야, 인간이 못 해낸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야? 그냥 자연스러운 복잡성과 세계의 메시네스, 그냥 무질서야. 원래 세계가 그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디스에 당하는 거는 뭐겠냐 얘들아?
무엇이 인간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 항상 예외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있는 거. 어떤 종교도 법 시스템도 뷰로크러시 관료제도라는 것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답니다. 변화와 weird 이상한 사건이라는 걸. 근데 이게 발생하잖아. 심지어는 제한된 세계에서. 예를 들면 농구나 질병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것에조차도 너네 아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제대로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의사들조차도 그러한 병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서 처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치시길 바랍니다. 나 1번이랑 8번 쳤거든.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면은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하고. 지금 15분이거든. 10분 후에 끝내드릴게요. 10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숙제를 미리 하도록.